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의 시댁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즐겨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도 얄미운 시누이가 하나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글을 써요. 제 나이 28살이고 3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나이는 30살이고요. 저는 아빠가 안 계십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절 키우셨어요. 그렇다 보니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 대학 포기하고 상업고를 가서 고3 때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취업한 곳에서 일하다가 저를 좋게 봐준 직장 선배가 좋은 남자 있다며 소개를 해주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신랑입니다. 겉으로는 되게 상남자 스타일인데 하는 거 보면 고민 사람입니다. 항상 저한테 져주는 스타일이고 아내 바라기라서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다정한 사람이라 그 매력에 끌렸고요. 아빠가 보내준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정말 믿음직하고 하나뿐인 제 편이랍니다. 아직 아기가 없어서 신랑과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회사에서 나이가 차고 직급을 다니 외근 나가야 하는 일이 많아지더군요. 저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차가 무서워 면허도 못 따는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외근을 나갈 때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데 점점 힘이 들더라고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가 안 좋은데 외근 때문에 허리가 더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허리 통증은 더욱 심해지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직을 고려하게 되었네요. 결국 외근이 별로 없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직하는 과정에서 한 달이라는 휴가가 생겼어요. 앞만 보고 달려온 저에게는 꿀맛 같은 휴가였지만 허리 통증이 심한 탓에 여행을 가는 등의 무리한 일정은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떡집을 하시는데 나름 유명한 떡집입니다. 평소에도 바쁜 편이고 금, 토, 일 이렇게 사흘 동안이 제일 바쁘다고 해요. 전화 주문도 받고 있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놔서 성수기에는 진짜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주로 결혼식 때 쓰일 떡, 돌잔치 때 쓰일 떡 등등을 만드시고 귀여운 캐릭터 떡으로 입소문이 나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 돈을 벌고 계시는 시부모님이기에 크게 부딪히거나 같이 있을 만한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저한테 엄청나게 잘해주십니다. 결혼 초부터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기분 좋은 말을 해주시고 남편과 제 사이에서 늘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잘 해주려고 하시는 분들이세요. 생일이 되면 용돈도 챙겨주시고 맛있는 것도 잘 사주시고요. 생일 때 생일상까지 차려주신 적도 있습니다. 제가 허리가 안 좋아 이직한다는 소리를 듣고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시고 바로 허리에 좋다는 한약을 지어서 보내주시고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택배로 보내주시고 허리 마사지나 물리치료 받으라고 돈도 보내주셨죠. 시부모님의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감사하더군요. 저희 친정엄마가 혼자이시고 제가 외동이라는 말을 듣고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딸 하시면서 집으로 찾아뵈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고 푹 쉬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괜히 며느리 부담된다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왔다고 외식하러 가자 하시고 과일도 못 갖게 하세요. 명절 때도 딱 하루만 쉬시는데 떡집을 열어야 하므로 명절을 하거나 하지도 않아요. 남들은 시댁을 먼저 가니 많이 하면서 트러블이 많던데 어머님은 오히려 친정엄마 먼저 보고 오라고 하시고 푹 쉬시다가 쉬는 날 오라고 그러거나 아니면 우리도 쉬어야 하니까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남들과는 다르게 바쁜 시어머니라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이세요. 아무튼 저는 이직하면서 생긴 한 달을 잘 이용해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동안 쉬지 못한 만큼만 쉬자 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을 좀 하고 친구들 만나서 소소한 담소도 나누고 엄마랑 같이 쇼핑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다치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너무 놀랬죠. 시어머니께서 계단에 구르시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을 하신 겁니다. 넘어지시면서 손을 헛디디시는 바람에 결국에는 철심까지 박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것도 저희 걱정할까봐 말씀을 안 하시려는 거 아버님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랑이랑 병문안 가고 시아버지 혼자 계신 떡집으로 갔습니다. 떡집에 시누이도 있었고요. 참고로 시누이 25살이고 간호대학을 나와서 간호사거든요. 시누이도 이직 문제로 며칠간 쉬게 됐다고 들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느낀 거지만 시누이가 좀 얄밉습니다. 많이 얄미울 정도고요.
이것저것 사사건건 간섭하고 결혼식 드레스 고를 때도 제 몸매를 지적하면서 살 좀 더 빼라, 이렇게 드레스가 안 어울리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스트레스를 주었던 장본인이고요. 남편이랑 제 사진을 찍어주면서 와, 언니 머리가 크니까 우리 오빠 머리 작아 보인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신행 다녀와서 제가 20만원 상당의 백을 사줬는데 포장을 풀어보면서 에이 뭐야, 유럽까지 다녀와서 샤넬은 아니더라도 프라다 정도는 사와야지, 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대놓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다가 남편한테 꿀밤을 맞기도 했네요. 결국에는 남편한테 그 20만원짜리 가방도 뺏겼습니다. 저보고도 저렇게 고마워할 줄 모르는 애한테 다시는 선물해주지 말라고 앞에서 엄포를 놓기도 했고요. 그날 시누이 울고불고 해서 그냥 선물 주고 나왔는데 시어머니한테 시누이가 엄청 혼났어요. 하지만 그 뒤에도 선 넘는 행동은 계속 되더라고요. 내가 시누이다 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처럼 저만 보면 훈수를 두더군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라. 며느리가 해줘야 더 기분 좋을 거다. 저에게 늘 효도를 강요하면서 선을 넘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는 지서라 하는 심정으로 그냥 넘어가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늘 저에게 며느리 도리를 강요하죠. 참 시누이는 원래 뚱뚱했는데 살 빼서 말라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자부심을 느끼나 봅니다. SNS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진 많이 올리잖아요. 저도 좋은 곳 가서 음식 사진이나 이런 거 인스타나 페북 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카톡 와서 한다는 말이 새언니 저런 거 먹으면 살쪄. 살찌면 오빠가 안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하루는 제 인스타에까지 막말을 해대며 댓글을 달았길래 저도 답글을 달았어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이라 괜찮아요. 아가씨는 진짜 풀떼기만 먹어야겠네요. 그러다 요요 와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어떡해요? 하고 하트까지 날려줬죠. 어떤 날에는 제 인스타 제 예전 사진에다가 언니 쌍꺼풀한 게 훨씬 예쁘네요 라고 글을 남겼더라고요. 누가 봐도 일부러 쌍수했다고 소문내려는 심보가 너무 보였죠. 그래서 답글에다가 네, 아가씨도 병원 알려드릴까요? 눈이 작으셔서 하면 보기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씩씩대며 혼자 분 안 풀려 할 모습은 눈에 안 봐도 선하고요. 진짜로 어떻게 착하신 부모님 사이에 저런 자식이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얄미울 때가 많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시아버지 혼자서 떡집 일하기 좀 많이 힘드세요. 제가 가끔 떡집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로 혼자서 하기 벅차고 육체적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특히 금토일은 정말 바빠서 혼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당장 떡집 비상 상황이 되었고 신랑과 나 그리고 시아버지 시누이 이렇게 4명이서 그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써야 하나 아니면 명절 때 자주 도와주시던 시어머님 친구분들을 불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뜬금없이 시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새언니 쉰다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아빠 도와주면 되겠네. 새언니 놀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다들. 야, 땡땡이가 허리 때문에 이직하는 과정에서 쉬게 되는 건데 좀 쉬게도 허리 아픈 사람한테 뭔 일하라 그래. 무거운 떡판 같은 거 옮기면 허리에 무리 가서 안 돼. 그런 말 하지도 마. 넌 건강하니까 네가 아버지 도와드려. 너도 마침 쉬고 있잖아. 내가 왜? 나도 아파. 아니다. 그냥 아르바이트생 구하면 되는데 뭘. 아빠, 이럴 때 며느리 쓰라는 거야. 며느리 놔뒀다가 뭐해. 한 번도 써먹지도 못했잖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며느리가 아빠한테 효도하겠어. 새언니한테 효도할 기회를 줘. 뭔 며느리가 효도를 해. 너랑 내가 효도해야 하는 거지. 대리 효도할 일 있어? 너 자꾸 새언니한테 그딴 식으로 말할래? 하면서 남편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떡집 대책도 세우기 직전에도 대화하면서 저한테 좀 무례하게 굴었거든요. 언니는 언제까지 쉬냐고 물어보면서 언니 나이 먹고 생각이 참 없네. 허리 아프다고 직장까지 그만두는 건 아니지. 세상 편하게 사네요. 이런 식으로 비꼬았거든요. 그냥 다 듣고 있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가씨, 시아버님 시어머님한테 매달 용돈을 드려요? 매일은 아니지만 2, 3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 드려요? 그것도 아니면 시아버님 시어머님 여행이라도 보내드렸어요? 라고 하니 아니 내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거 못하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나이가 어리셔서 용돈 안 드릴 수 있다 쳐요. 여행 안 보내주실 수 있다고 쳐요. 전화는 그럼 왜 안 하세요?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 가거나 여행 가는 돈으로 시어머님 시아버님 옷 한 벌 사드리지 그러셨어요. 그것도 효도인데 아가씨도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의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고 신랑은 옆에서 키득키득 웃고 시아버님은 아무 말 없으시더군요. 그래서 또 말했습니다. 자꾸 효도와 돌이 운운하시는데 아가씨 먼저 효도하시고 저한테 효도하라는 말을 하세요. 효도의 효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씨알도 안 먹히죠. 저는 지금도 충분히 시어머님 시아버님한테 잘하고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 허리가 안 좋아서 매주 3회 물리치료를 받아요. 월수금, 평일은 무리고 주말엔 내려와서 일 도와드릴게요 아버님. 그리고 아가씨도 이참에 효도하셔야죠. 평일엔 아가씨가 일하세요 라고 딱 잘라 말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신우이가 내가 왜 평일에 일해야 돼요? 나도 약속이란 게 있어요. 친구들이랑 약속 다 잡혀있어요. 이러길래 아가씨 친구가 먼저예요? 부모님이 먼저예요? 라고 하니 입 딱 닫고 뚱하게 있더군요. 그 사이 신랑이 땡땡이가 한 말이 맞다. 네가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땡땡이가 한댔으니까 아침에만 네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되겠네 라고 하고 시아버지는 그래 며느리 말이 맞다. 이참에 효도나 좀 해라. 나도 효도 좀 받아보자. 이러고 끝났습니다. 다음날 신랑은 출근해야 되고 저는 물리치료 받으러 가야 돼서 집으로 차 타고 가려고 출발하는데 시아버님은 마중 나왔는데 시누이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방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새 시누이가 시어머님한테 일러 바쳤나 보더라고요. 딸 땡땡한테 효도 좀 하라고 떡집에서 평일에 일하라고 그랬다며? 내용 다 들었어. 잘했어. 그놈의 계집에 철 좀 들어야 할 텐데. 아유 나는 어째 우리 딸보다 며느리가 더 딸 같고 고마워. 걔가 좀 말을 밑갈스럽게 하는데 내가 대신 사과할게. 며느리 미안해. 이러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시누이는 그 뒤로 평일에 나와서 일했나 보더라고요. 엄청 생색내고 퉁퉁 거렸다는데 그래도 자기 믿고 시아버님이 알바를 안 구했으니 어쩌겠어요. 떡집 펑크 나서 난리 나지 않게 하려면 자기가 출근해야죠. 그 뒤로는 저 피해 다니고 말도 안 섞으려고 합니다. 어쩌다 마주치면 절 노려보는데 저도 똑같이 합니다. 인사 안 하고 같이 노려봐요. 그리고 한날은 좀 그날 기분이 좋았는지 어쨌는지 왔어요 하길래 그럴 때는 또 저도 같이 인사해줍니다. 한번 대놓고 말을 하니 그래도 좀 조심하는 것 같아서 속이 시원합니다. 예전처럼 섬 넘는 카톡도 안 오고요. 이대로 쭉 남처럼 지내길 바라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댓글 그 시누이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좋겠다. 며느리도 얻어서 가게 배달이나 시키게요. 그러면 본인은 저절로 효도하기도 좋겠죠 뭐. 댓글이 시누이 때문에 화딱지 나겠지만 그래도 편들어주는 남편이 있고 사랑 많이 해주시는 시부모님이 계셔서 좋으시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사이코 같은 시누이에 또라이 같은 남편이 있어서 너무 힘드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